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월드 찰리브라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2월 장세 그리고 전반적인 시사하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번 영상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 거에 같고 그리고 암호화폐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 채널 이제 중심된 어떤 그 베이스가 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무슨 코인이 어떻다 뭐 호재가 어쩌니 이런 거는 사실상 호장세로 돌아가면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텐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각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적 그 코인에 관해서 어떤 업데이트나 아니면 뭐 이슈 발표를 해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묵인되거나 묵살돼 버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일부러라도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고 사실상 지금 그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시사하고 암호화폐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은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밤이죠. 그러니까 요 근래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12월 달에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가 왜 괜히 금리 인상 못 한다고 했다가 괜히 좀 난초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180도 돌변한 파월 의장이 그런 중립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해서 이제 지금 시장의 훈풍이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어요. 근데 G20 이후에 이제 그거는 더 확실시되게 아마 시장에 반영될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드, 실버, 플래티늄 여기 가격 보시면 거의 변동이 없죠. 1222불에서 그리고 14.40달러 그리고 올라봐야 15달러 18달러를 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중장기로 가도 은값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대치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내년 상반기 1쿼터 말 정도에 만약에 승인이 나서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더더욱이나 골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시장에서 존재 가치를 지금과 같이 아마 확립을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이제 할 얘기고 또 다시 이제 뭐 오일 가격도 지금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1.33%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알고 보면 금융시장하고 같이 경제가 좀 나아질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잠시나마 그래서 아마 이 오일가도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면은 아마 스테이블하게 그냥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근데 반면에 US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안정세로 아마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연준에서 이런 거를 취한 의도 자체는 사실상 미국 10년물 국채가 3%를 넘어서 3.2%, 3.5% 그리고 4%대까지 이렇게 예측했던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은 3%대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3%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US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잠시나마 아마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달러를 안정권으로 묶어놓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어쨌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은 그거에 이제 사실 금융시장의 훈풍을 사실 불러일으킨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바로 밑에 있다. 뉴욕 증시 환호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금융시장이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파월 그분께서 미리 정해진 정책은 없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뉴욕 증시 2% 랠리 펼쳐라고 얘기해서 예상한 대로 아마 그런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말이 아마 이런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불꽃 파이어웍스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물리면 답도 안 나온다. 근데 물론 뭐 IT 주식 같은 경우는 차별화 장세로 분명 갈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연준은 내달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의 이날 비둘기파적 발언에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12월 FOMC에서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2.7%로 반영했다. 하지만 연준이 내년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그냥 우리 금융시장에 계시는 그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어쨌건 금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올릴 확률이 점점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알리바바에 관해서 이제 그리고 네오코인하고 관련이 되게 엄청 깊죠. 엔트파이낸셜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굵직하게 연관 관계가 있는 게 사실 알리바바고, 알리바바의 핵심 인물인 마윈이, 여기 보시면은 중국 정부에서 뭐 그거를 싫어해서 뭐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윈이라는 인물은 중국에서 키워줬기 때문에 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4차 산업에서 알리바바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라도 키워줬다는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런 인물을 갑자기 뭐 사라지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중국 최고 부자 마윈은 공산당원이에요. 그래서 인민일보 전격 공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공산당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 보시면은 40주년을 맞았나봐요. 그래서 개혁개방 공원 표창 대상자 100인 명단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마윈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손가락 5개 안에, 아마 손가락 3개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명단엔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3대 IT 기업으로 불리는 텐센트의 마와텅 회장, 바이두의 리옌홍 회장, 두 사람은 국정자문기구인 정협위원으로 공산당원의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공산당이네요. 예,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시진핑도 밀어줬고, 어쨌든 다 그런 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ICO를 하건 아니면 거래소를 설립을 하건, 예를 들어서 거대한 세력의 눈 안에 들어왔거나 그 정도 인물로 점 찍어진 만약에 그런 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금이 됐건 뭐 정치적이 됐건 뭔가로 계속 밀어주죠. 그게 아마 카카오고, 그거는 어저께도 아마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에서 분명히 카카오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카카오가 아니라 거기구나, 소뱅이구나. 소프트뱅크 벤처스에도 분명히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 관계랑 또 다시 소프트뱅크에서 카카오의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있는 거랑 같이 어떤 평행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뭔가 연관 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력들을 또 그 관계된 이력들을 아마 조사를 해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력이 소뱅에서 이력이 쌓으면 그게 또 카카오하고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카카오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예전에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 그래서 그 가격이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뱅크의 해외 송금이 30만 건 돌파해요. 그래서 10명 중 7명이 재이용을 한다라고 나와요. 이게 카카오은행은 29일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해외은행으로 송금한 횟수가 30만 건을 돌파했다고 나왔다. 10명 중 7명이 재이용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게 평가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 카카오뱅크는 2019년 1분기에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과 손을 잡고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예, 나오고 웨스턴 유니온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수수료로 전 세계 웨스턴 유니온 55만 곳의 가맹점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말해주는 건 사실 뭐냐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글로벌하게 다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다 연관돼서 더 커갈 확장 일로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고, 벌써 이미 세력들도 여기에 발을 담궈 놨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물론 여기에 지분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중국 코인이다 이래서 안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그 결과는 내년에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 뉴스 보시면 전 세계 장비 28% 화웨이가 책임지는데 쓰지 말라는 미국이라고 해서, 이 뉴스가 사실은 어저께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5G 쪽으로 가면서 이제 통신 장비나 아니면 모바일 폰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에 관해서 되게 우려를 표명해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런 얘기 한 거는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지 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보다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래서 향후 화웨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일이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LG U 플러스나 아니면은 LG전자가 모바일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재미난 일이 분명히 생길 거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동맹국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이게 22일 날 나온 뉴스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정부와 해당국의 통신사가 설득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보안 이슈도 있지만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장비를 쓰면 뭐 해킹이 되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감시가 되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인 그 부분은 모르겠고, 여기 또 보시면은 국내의 경우 LG U 플러스가 2013년도 롱텀 에볼루션 장비로 화웨이 장비를 수도권에 들였지만 보안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켜볼 일이긴 한데, 중요한 건 5G 시장에서 만약에 중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그 선점의 생태계 시장을 만약에 누군가가 차지하고 뺏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주도권을 누군가가 잡냐에 관해서도 사실 5G 생태계하고 연관 관계가 되게 깊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G가 암호화폐하고 되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커머스 시스템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지금 서로 이거에 관해서 분쟁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 같은데 이제 5G를 치시면 저는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 할 거고 이게 뭐 하반기로 가서 상용화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한 게, 여기 보시면 하연이 LG U 플러스 부회장이 5G 초연결 사회 주역되자 5만원 라우터 요금제 출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G 이거를 이제 하긴 할 거거든요. 이 서비스를. 여기 보시면 내달 1일 서울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5G 전파 발사 라우터 활용한 서비스 우선 선보이고,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서비스까지 이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영상 서비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많이 확장 일로에 갈 확률이 되게 높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통신 시장에서 이제 LGU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지켜볼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뱅에서 뭔가 작업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SK텔레콤도 내달 1일 5G 서비스 시작, 5G와 AI 초융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K도 5G AI 융합 기반 SK텔레콤, AI 네트워크 양자 암호 통신 등 차세대 기술 적용.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시범 실시를 하는데,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마 상용화돼서 실시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암호화폐계가 아마 상용화되면서 아마 암호화폐계도 훈풍이 또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아마 커플링 장세로 같이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5G 서비스랑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 모빌리티, 시큐리티,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드론, AR이나 VR,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R이나 VR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AR이나 VR이 여기 나왔는데, 이게 내년에 상반기, 그러니까 1쿼터 안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VR 기기를 선보이기로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와이어리스로 이제 동작하는 거라서 사실은 시장에 대대적인 변혁을 아마 가져다 줄 거고, 5G 서비스하고 분명히 맞물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이래로 아마 엄청난 변혁기가 돌아올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5G 서비스에 관해서 기사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암호화폐계랑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내 코인이 안 오르는데,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5G 서비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결국에는 어떤 이런 생태계 구축돼서 이런 암호화폐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이 시장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뉴스는 미국 국방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노력 전폭 지지, 이게 11월 29일 날인데, 저는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7월 달부터 사실 되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철도도 분명히 놓여질 거고, 그리고 남북의 어떤 화해 무드나 통일로서 가는 길이 아마 열어질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중국의 1대1로 산업하고 분명히 연관 관계가 밀접하게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좀 시간도 많고 그래서 많은 뉴스를 접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뉴스 몇 개만 보신 분들은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망하고 중국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중국이 결국에는 미국보다 우위에 서서 어느 시점에서는 패권을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국의 패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전 세계 2대 올로기를 다시 한번 구축을 하려는 그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노리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전 세계 경제 개혁이 일어나고 경제 붐이 일어날 때 미국을 이용했듯이 이번에는 중국이란 나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체제와 이념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남북 내일 철도 공동조사 시작이라고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건 진행되고 있고, 좀 전에 뉴스에서 보셨지만 미국에서 용인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땐 이미 예전서부터 용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통일 무드로 가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색안경을 끼고 이걸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어쨌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주체된 세력이 아니라 저는 미국 정부 뒤에 있는 세력, 그리고 중국 정부 뒤에 있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움직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너무 내피셜이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 내년 6월달 이 정도 때까지 가면 아마 분명히 어느 정도 윤곽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마 뭐라고 하실 분들이 아마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을 안 해요. 유튜브는 지금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그냥 놀면 뭐해요. 어차피 기사 보는 거 같이 읽으면서 유튜브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제가 생각한 게 거의 다 맞아왔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분명히 1억 이상, 저는 2억, 3억 이상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리고 코인 시장도 알트코인도 붐이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만 살아남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두고 보자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유튜브를 조금 빨리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후회를 좀 많이 해요. 운동도 왜 내게 늦게 했지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튜브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를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 일단 시작을 하세요. 누가
남이 뭐라고 하건 이런 걸 떠나서 관심 있고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시면 재밌어요, 나름.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넘어서 VR 기기가 나중에 오면 VR 기기하고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암호화폐계의 남북 관계가 뚫리고 어떤 동아시아 중심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블록체인 허브가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땐 90%가 넘어요. 예, 그거는 아마 지켜보시면 알 거고, 예,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만약에 고난의 삶이라면 결국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아마 장밋빛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런 기회는 다시는 없다. 예, 기관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일반적으로 이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투자를 섣불리 못해요. 하는 놈이나 하고 먹는 놈이나 먹지, 예, 제가 봤을 때는 못해요. 예,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아마 한참 후일 거예요. 예, 겁나서 웬만한 사람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어쨌건 지금까지 좀 이런저런 말들이 길었는데 오늘도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장밋빛 미래를 돌리시고, 예, 그 희망의 로가 현실이 되고 분명히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